안녕하세요. 지금의 수아입니다. 원래 지금의 고민과 책을 어제 올렸어야 됐었는데 어제 제가 오전에 일이 조금 있어서 찍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찍습니다. 애써 변명 같아 보이지만 왜냐하면 제가 지금의 세상이 3시에 열잖아요. 그래서 오전에 제가 막 노는 줄 아는 사장님들이 되게 많으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이제 거의 대부분의 가게들이 한 9시, 10시에 오픈을 하시거든요. 사장님들이. 저보다 다들 부지런하시죠. 근데 제가 이렇게 설렁설렁 점심 먹고 막 한 2시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대표적으로 한성 사장님, 이걸 또 보고 계실 우리 사당 10번길 정육점의 한성 사장님께서 현정! 말투가 이러시거든요. 현정! 아니 오전에 뭘 좀 해? 라고 하시지만 오전에 깨작깨작 뭘 많이 합니다. 아무튼 오늘도 딱 왔는데 우리 친절한 지균 씨 미용실 원장님께서 홍시를 주셨어요. 이거 직접 시골에서 말리신 거거든요. 말렸다고 해야 되나, 홍시? 제가 홍시 진짜 좋아해요. 홍시 근데 많이 먹으면 변비에 안 좋다고. 갑자기 안 좋다고 해서 저희 엄마가 제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어렸을 때는 숨겨놓으셨어요. 집에서 너무 많이 먹고 그만 먹으라고. 아무튼 오늘도 홍시를 먹으면서 저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날씨가 정말 정말 추워졌네요. 지금 주인장의 퇴사 1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저 혼자 되게 의미부여를 하고 있는데 퇴사 1주년이 다가와서 퇴사하고 1년을 잘 버틴 나에게 어떤 걸 할까 여기서 뭔가 하고 싶은데 조금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아무튼 앞에 오늘 헛소리가 길었네요. 이번 주 고민과 책을 연결해드린 지금의 고민과 책 이번 주 고민은요 이 책입니다. 많이들 공감하실 수밖에 없는 고민인 것 같은데 누군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옆에 있어주면 좋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무도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얕은 관계가 괴로운데 깊은 관계는 두렵네요. 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얕은 관계는 괴로운데 깊은 관계는 두렵다라는 라임 보세요, 라임. 너무 공감할 수밖에 없는, 모두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한 번씩 있죠. 관계라는 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깊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굉장히, 좀 무딘 사람이에요, 성격이. 무뎌.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말해놓고 까먹거나 꼼꼼하지 못하고요. 관계에 있어서도 뭐, 원래부터 싫으면 싫고, 뭐, 좋으면 좋고, 막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남는 사람은 남겠지라는 주의가 좀 강해서 모든 사람들한테 내 옆에 있으면 최선을 다하되 그게 억지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했을 때 그 순간만큼 최선을 다하되 막 억지로 제가 막 뭘 더 하거나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관계에 있어서. 그런데도 올해 들어서 좀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들이 좀 많았고 그래서 조금 억지로 떠나보냈다라 하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지긴 했지만 좀 멀어진 관계들이 조금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지. 늙어가지고 나 혼자 있는 거 아니야? 나이 들면 나 혼자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또 문득문득 들더라고요. 근데 좀 신기한 게 떠나는 인연이 있으면 꼭 만나는 인연이 있더라고. 새로 생기는 인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올해 뭐 이렇게 떠나보내는 관계들이 있었다면 그 사당 10번길 사장님들을 만나고 또 다른 데에서 인연들을 만나는 또 그 인연들이 좀 깊게 갈지 길게 갈지 그런 건 알 수 없는 거니까 사실 뭐 회사라기보다는 대학교 친구는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대학교 친구들이랑 놀고 막 연락하고 그러거든요. 매일 만나고. 근데 그게 정말 케바케인 것 같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뭔가 또 공식처럼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 얕은 관계가 괴롭고 깊은 관계는 두렵고 누가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한편으로 아무도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 고민을 보면서 제가 딱 떠올렸던 게 균형이었어요. 균형. 사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힘들고 고민을 하는 게 균형을 잡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내 마음의 균형 자체가 딱 서 있지 않으면 관계에 많이 휘둘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깊은 관계가 두렵다라는 것도 어떤 의미인지 알겠고, 근데 얕은 관계는 또 괴롭고. 그래서 사실 이 얕은 관계가 좋다, 깊은 관계가 좋다라고 할 수 없지만 내 마음의 좀 균형, 사람과 관계. 근데 여기에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중심 자체랑 균형을 잡아볼 수 있다면 얕은 관계나 깊은 관계를 떠나서 그냥 그 관계에 조금 태어나거나 어, 너무 집착?
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사실 근데 균형 맞추는 게 제일 어렵고, 균형을 맞춰가면서 사는 게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철학이나 뭐 심리 독서 모임 할 때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해요. 균형에 대한 이야기. 근데 사실 균형이 평생 잡혀질까라는 생각을 해요. 단지 균형을 잡아가면서 사는 거지, 딱 잡혀져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없지 않을까. 그럼 부처지, 부처. 우리가 맨날 철학에 대한 부처, 그 열반의 경지에 올랐겠죠. 그래서 그 균형을 꾸준히 잡아가는 삶을 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저것 보다가 정말 갓 나온 따끈따끈한 책인데 이 책이 조금 왠지 저도 모르게 끌렸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봤다가 이 책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사실 누구나 이런 고민을 가지고 누구한테나 친한 친구한테나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어요. 이런 관계다, 이런 상태다. 근데 사실 그런 친구들끼리 또 조언을 해주기도 하고 위로도 해줄 테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나이가 많으신 어른분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또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책입니다. 어떤 책이냐면요. 바로 100살에는 되려나 균형 잡힌 마음이라는 책이고요. 일본 분 저자세요. 다카하시 사치에라는 정신과 할머니예요. 여기 보면 100세 정신과 의사 할머니의 마음 처방전이라고 해서 정말 100세 할머니의 그런 현명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사실 친구들이 막 이야기를 하면 안 들을 때가 있고 친구의 약발이 다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분명히 여기서 했던 말이랑 똑같은 말을 전해줘도 가까이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약발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사실 그런 걸로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도 내가 더 이야기하는 것보다 이런 책을 한 권 선물해 주시는 게 차라리 저는 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가끔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그 친구한테 이제 안 먹히겠다라고 할 때는 그 저의 생각들이 담겨져 있는 책을 종종 선물을 하곤 해요. 이 책도 사실은 저번 주에 제가 입고를 시켰거든요. 지금의 세상에. 근데 소개를 하기도 전에 다 나가서 제가 다시 재입고를 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제가 어떻게 소개를 해드리냐면요. 이 책을 막 구매를 하시려는 분들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사실 진짜 뻔한 이야기예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 진짜 뻔한 이야기예요. 어른들 말 다 맞다 이런 말 있잖아요. 어른들 말 진짜 다 맞잖아요. 그런 말들이 적혀져 있는데 왠지 100살이나 되셨다잖아요. 그 나이가 주는 경험, 지혜 그런 걸 한번 믿어보고 기대고 싶다라는 생각에 왠지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래 맞아. 그래 이게 맞는 말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처음부터 할머니의 얼굴이 딱 나오세요. 뭔가 되게 밝아 보이시죠? 그래서 막 저 읽으면서 이랬어요. 이 할머니는 그럼 균형을 잡고 사시나? 근데 제목 그랬잖아요. 100살쯤엔 되려나 균형 잡힌 마음. 이분도 평생 그 균형을 고민하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정신과 의사 1916년 일본 니카타에서 태어났다라고 하고요. 20대 첫 직장을 퇴사하고 건너간 중국에서 일본인 목사를 만나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대요. 그래서 뭐 병원을 개원하고 원장으로도 취임했고 현재도 병원뿐 아니라 환자 공동생활 시설이나 다양한 의료 법인 사단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구절 정도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처음에 프롤로그에 막 이렇게 나와요. 이 책을 읽으면 이 책에서 소개하는 것들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실행에 옮길 수 있지만 자칫 귀찮아지는 순간도 있을 겁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시죠? 원래 자기계발서 읽는 거 되게 저도 싫어하긴 하지만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말도 다 맞는 말이야. 그렇게 살면 성공할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에도 되게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들이 나와 있지만 사실 자칫 그냥 힘들면 하지 말지 뭐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다. 그럴 때 저는 실행할지 말지 10초간 고민합니다. 그 순간 마음이 불안정하다면 10초 만에 결정을 내리기 힘듭니다. 따라서 평소 마음을 평온한 상태로 유지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마음을 평온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지나치게 고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자신의 마음의 균형을 파악해 둬야 합니다. 이 책을 통해 독자 여러분도 부디 자신에게 알맞은 균형을 찾기 바랍니다. 라고 적혀져 있고 저도
여러분들이 알맞은 균형을 찾길 바라고 저 또한 마음의 균형을 찾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인생이라든지 관계라든지 일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서의 균형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인생이란 자신의 균형을 찾아가는 여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 누구에게나 균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 균형은 사람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자신에게 적절한 균형을 하나하나 판단하고 파악해가는 것이 바로 삶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고민을 하시는 분에게 왜 자꾸 제가 균형을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에게 적절한 균형을 하나하나 판단하고 파악해 나가는 것이 바로 삶이 아닐까.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신다면 얕은 것과 깊은 것, 결국에는 중간 지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보면 타인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결국 손해다. 마음이 순수하고 주변을 배려하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말 한마디에 쉽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자신에게 적당한 선에서 흘려들으면 어떨까요? 라는 이런 의문도 들어가 있고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글도 있지만 길게 적혀져 있는 글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한 가벼운 질문, 항상 시작하는 게 질문으로 시작하시더라고요. 그 질문 한번 먼저 생각해 보고 글을 읽는 방법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또 보면 집착이 지나치면 진짜 필요한 걸 놓친다라는 부분에 있는 글인데요. 인간이 살아간다 함은 시대를 따르는 일입니다. 그 때문에 특정한 것에 집착하면 피곤해지죠. 가능한 한 유연하게 대응해 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라는 식으로 해서 자신의 경험담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좀 뻔한 이야기지만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구절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또 보면 삶의 기쁨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은 누군가에게 받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적극적으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식물이나 동물과 대화를 나누며 될 수 있는 대로 자연과 가까운 삶을 사는 것. 거기서 나도 자연의 일부임을 느끼는 것. 친구와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거기서 나를 알아주는 친구가 있다고 느끼는 것. 다시 말해, 난 혼자가 아니다 라고 느낄 때 살아가는 기쁨이 마구 샘솟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노화, 질병, 죽음을 향한 불안 따위를 훨씬 능가합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의 균형이란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라는 글이 있는데 이 말도 조금 전달해 주고 싶었어요. 혼자가 아니다라고 느낄 때 살아가는 기쁨이 샘솟는데요. 사실 저도 지금의 세상에 혼자 있으면 되게 우울해져요. 손님도 안 오고 세상님도 안 오면. 근데 확실히 누군가가 찾아오고 누군가가 나와 대화를 해줄 때에 굉장히 큰 기쁨과 살아있다라는 기분을 느끼는데 얕은 관계와 깊은 관계를 두려워하시잖아요. 어떨 때 내가 조금 더 행복한지 살아있다라고 느끼는 건지 누구를 만날 때 그런지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보면 인간의 마음은 고독한 상태로 방치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둔해집니다. 희로애락이라는 감정의 파도가 잔물결로 변하고 잔잔해지다가 결국 물이 바싹 말라버리고 말죠. 특히 같이 사는 사람이나 대화할 상대가 없는 경우 감정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정신활동이 멈추지 않도록 꼭 식물을 곁에 두기 바랍니다. 물론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처럼 감정의 움직임이 거셀수록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식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외로울 때 식물과 이야기해라. 아시다시피 지금 세상에도 식물이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들이 안 오실 때는 저희 식물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죠. 내 마음 속도 모르고 속절없이 잘만 자라네 너희들은. 말하면서 여기서 제일 잘 자라는 게 식물들이에요. 어쩜 이렇게 잘 자라는지. 사실 무생물이라고 느껴질 만큼 쟤네들은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정말 변화가 눈에 보이고 그럴 때마다 조금 살아있다라고 느껴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식물을 키워라 라는 게 아니라 그 감정들이 바싹 말라버리기 전에 마음이 희로애락이란 감정이 파도가 잔물결로 변하다가 잔잔해지고 말라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희로애락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만들어 두는 것, 삶에 그런 것도 참 중요하다라고 저 또한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좀 생각할 시간, 자기 혼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또 보면 주위에 대화할 상대를 늘려가도록 합시다. 그럴 사람이 없다면 진지하게 찾아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아요. 전 호감을 사는 타입이 아니에요. 하고 한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만인에게 사랑을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허물없이 긴 대화가 가능한 절친을 새로 만들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웃과 마주칠 때 먼저 인사를 건네거나 가게 점원에게 밝게 인사하는 등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보세요. 라는 말을 이 고민하시는 분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소한 일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어떨까? 저 또한 사당 10번길에 들어와서 가장 좋아하고 가장 행복할 때가 이제 출근하면서 사장님들한테 인사하는 거죠.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나가면서 이렇게 다 이렇게 눈이 마주치니까 인사를 한번 하기도 하고 출근할 때 여기 자주 오신 단골 사장님들도 계세요. 동네 분들이니까 그럼 동네 분들 만나. 그럼 또 인사하고 술집에 가. 그럼 동네 분들 또 계셔. 그러면 또 인사하고 그런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되게 굉장히 얕은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단순히 인사만 하는. 근데 차라리 그게 되게 얕다 깊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저는. 그래서 그냥 나의 사람들이지 뭐 라는 생각으로 정리를 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민하시는 분 누군가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옆에 있어주면 좋겠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무도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도 일단 먼저 자기 마음의 균형을 먼저 찾아보시고 자신의 마음을 좀 잘 보살펴 보시고 생각을 정리를 하신다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추천책 100살에는 되려나 균형 잡힌 마음을 추천해드렸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의 세상에서 추천해드리는 책은 지금의 세상에서 구입을 해주시면 책방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은 또 누가 오실까요? 지금의 세상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의 세상에서 봬요. 안녕.